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하나 더 하면 네. 사실은 저거잖아요. 집값이 이제 경찬육, 연찬육 얘기가 많이 예. 있지만 일부에서 우리나라가 2,500만 가구 정도 됐는데 사실 50%는 집이 있고 50%는 집이 없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자기 주택이고 자가가 아니고 네. 반반 정도가 됩니다. 대부분. 집이 없는 사람도 집값이 더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. 네. 이미 많이 올라서. 예. 2019년 이후로 오름폭을 감안하면 최근에 떨어졌다고도 아직도 비싸다는 주장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여러 금융위기나 이런 금융 리스크 때문에 또 방어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어떻게 보시는가요? 이게 정말 딜레마입니다. 사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예.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. 그것은 사실 국가 경제에는 큰 악영향은 사실은 없어요.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다? 이것은 국가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칩니다. 예. 바로 그 부분이 딜레마예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지금 집값에 반값으로 뚝 떨어져서 내 예. 집장만 하기 편하면 좋겠다.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세가 반값으로 전부 다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뒤에 일어날 그 경제적인 현상이 뭘까요? 건설회사들의 커다란 뭐 줄도산이라든가 악영향 그리고 부동산을 비중을 우리나라는 개인 자산의 70% 이상이 다 부동산인데 그걸 기반으로 대출도 받고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기반 자체가 그렇게 반값으로 줄어들었을 경우 그분들이 또 신규 투자를 하거나 또는 가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력이 줄어들어서 다시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쳐요. 그러니 내가 살 집값은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 일자리가 그 상황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.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급격하게 올랐던 부동산이 예. 다시 반값으로 떨어지는 걸 희망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단기간에 올랐던 건 사실이거든요.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은 좀 안 오르거나 상당히 둔화된 형태로 올라만 줘도 예. 그동안 한꺼번에 올랐던 걸 몇 년 지나고 나면 좀 상쇄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도 연평균 상승세로 봐서 그렇죠. 묶어 놓은 걸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. 네. 예, 이게 사실은 집이라는 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입장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서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 사실 아파트가 잘 팔리면 많은 분들이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사고판 여러분들도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또 이 리스크 할 때는 그걸 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말씀하신 금융 리스크로 번지는 것 때문에 네. 나가야 된다.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